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죠. 오늘 법원 주변에는 2,00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윤 전 대통령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심사가 6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저와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없는 구치소의 차이는 꽤 크죠. 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구속이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법원의 현장 분위기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이요, 특검에서는 검사 10명이 투입되고 100쪽이 넘는 PPT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럼 먼저 서정빈 변호사님, 이 정도로 검찰에서 준비하는 거 이례적인 거죠.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다른 보통 사건들과 비교 자체가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준비를 했다. 예.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구속과 관련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미 관련된 증거 기록,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록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법원에 예. 접수를 시켜 놓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검사가 출석을 해서 이것을 설명한다든가 혹은 뭐 변호를 보고 또 반박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은 뭐 검찰 측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이제 피의자는 당연히 출석을 하고 또 예.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상태에서 이렇게 판사와 혹은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출석을 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검사가 출석을 하고 이미 제출된 증거 기록 외에도 이런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수의 PPT까지 준비했다라는 예. 것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영장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만반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2시 15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 3분쯤 됐으니까 지금쯤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뭐 변론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안 들리는데 어떤 장면이 지금 법원 안에서 펼쳐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만약 뭐 보통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심사는 이미 끝나고도 끝났죠. 남을 시간입니다. 예. 보통은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면은 끝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측 그러니까 검찰 측과 이 변호인단 측에서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 측에서는 뭐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일부씩 설명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 이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쟁점들을 따져가면서 분명히 반박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유들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또 법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쟁점들마다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법리적으로 뭐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든가 혹은 예.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 등을 상당히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뭐 그 이후에는 당연히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도 예. 검찰 측과 이제 변호인단 측의 그런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상황을 혈투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차 때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했었죠.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321호입니다. 321호가 어떤 자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심사를 받았던 거. 그리고 박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던 곳에 본인이 맞습니다. 네. 피의자로 오늘 쓰는 거예요. 네. 심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윤 전 대통령 심정까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과거에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고위 이 공직자들이나 혹은 전직 대통령, 뭐 재벌 그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그랬던 위치에서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란 혐의를 받고 지금 수사를 거쳐서 뭐 이미 이제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기도 하지만 예. 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2번씩이나 서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문제를 좀 자초한 측면이 저는 큰 것 같아요. 누가 사실은 윤 전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급기야 탄핵되고 이렇게 형사 피고인이 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좀 이 사과하고 예. 성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혹은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저는 그게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어쨌든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요. 특검에서도 뭐 16조 분량에 이르는 그 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혀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예. 또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적이지도 않고 이대로라면 뭐 이 재범의 우려도 있고 심지어 뭐 도주의 우려도 있고 이런 자세히 내용들을 썼죠.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특검 쪽에 이런 신속한 영장 청구의 배경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집행했던 그런 예. 경험을 갖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있었으면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그런 점을 예.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1차 때 1월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2대가 아예 도로 안에 나와가지고 차량을 열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오늘도 모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당시 정거제 당시의 여론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당시에는 탄핵이 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여론을 환기시켜 보면 그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당의 소속이었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서 체포를 막는 그렇죠. 모습 예, 이런 예, 것도 예. 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그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현역 대통령 신분도 없고 우리 당의 당적도 없고요. 무엇보다 여론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관해서 이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로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월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현장에서 이른바 부화내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뜨거운 마음에 여러 그 불적절한 행동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늘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1월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예상하는데 예.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가 받았던 충격이 정말 크거든요. 예.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법원을 그렇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까지 난동을 부렸던 것, 그게 우리 그 사회에는 굉장히 큰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서정입에서 지금 경찰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법원 주변에 경력들 상당히 많이 배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력을 2천여 명 2,000여 준비를 해놨고 차단 장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350여 점 가까이 이제 준비를 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로는 혹여라도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서부지법대의 그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서 캡사이신 등을 활용해서 즉시라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고 또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아마 법정 아래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 저희가 뭐 저 시간에도 계속 짚어왔는데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한번 보죠.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이 구속을 가를 쟁점으로 보인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혐의 사실 중에서 중대성을 따지자면 개인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여전히 가장 중대한 혐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에 이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제 적법하게 발행을 했던 그 영장에 대해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 사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경우 가장 중대한 그런 혐의점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혐의만 보자면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폐기를 했다.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을 하고 이것을 폐기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등의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점은 결국에는 혐의 내용 자체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그런 우려들은 이미 조금 과거에 발생했던 점을 두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말씀드린 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이제 최근까지도 그렇죠. 이제 논란이 되고 예.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렇다면 이런 점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밖에 또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지금 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측근들의 진술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공통된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듯한 그런 진술을 하고 또 만약 그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듯한 그런 진술을 한다. 이렇게 예.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또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점 역시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예. 것 같다 이렇게 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뒷부분에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변호인단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이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국무회의 2분밖에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이라든가 총기 사용 지시 여부 혐의를 그동안 좀 다져왔거든요. 네. 혐의가 일단 중대하다는 점을 일단 특검에서는 내세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장실질심사할 때 앞서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범죄 혐의가 중대하냐, 예. 그 혐의가 소명되느냐,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을 볼 텐데요. 세 가지 측면 다 어쨌든 영장 발부가 충분할 만큼의 이제 혐의 소명도 이루어졌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거나 혹은 비합헌 삭제한거나 등등 관련해서 전부 그 책임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돌렸지 예. 그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는데 막상 이게 특검이 관련자들을 쭉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에다가 비합헌 삭제도 직접 지시를 했고 예.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결국에는 이제 무기 사용 지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실제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일종의 이제 소총을 들고 무력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충분히 중대한 혐의에 있어서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중대 범죄에 있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예.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점이 특검이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알려지기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회해 있을 때의 진술과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얼마든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관련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혹은 뭐 협박하거나 그럼으로써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이 필요하다. 이 점을 아마 집중적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각시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뭐 짧게 이 결과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잠을 안 자고 기다리면 나을까 아니면 그냥 자고 새벽 아침에 확인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도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조금 힘든 것 예. 같긴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자정은 좀 넘겨야 되지 자정 않을까라고 넘겨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자정이 지나서 이른 새벽에 결론이 났었고 그렇다면은 이 정도 사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자정을 넘겨야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쟁점 자체가 좀 많은 편이라서 기존에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사안 자체가 조금 방대한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한 차례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가 돼서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구속 취소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자면 일단 뭐 자정은 넘기고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심사가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1차 때는 6시 50분쯤에 끝났으니까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재님, 일단은 만약 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동력에 상실했다. 치명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 한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변할까 싶기도 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객관적인 정황은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가능성이 높죠.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법원이 만약에 그 발부하지 않는다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이 길게 본다면 아주 객관적인 정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예. 더군다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표정을 읽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6개월간 구속영장이 유효하거든요. 예. 6개월 지나면 내년 초에는 내란 행위와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대국민 메시지든 지지자들을 향해서든 예.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없었죠. 들여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기각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정황은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어딘가로 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박지원 의원이요 직접 경험해 본 거를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조그만 선풍기 하나가 뱅뱅뱅 돌아가고 시간 되면 또 꺼져요. 잘 수가 없으니까 같이 붙어있는 화장실에 가서 밤낮 물 떠가지고 하는데 또 그렇게 쫙쫙 기얹으면 교도관이 시끄러워. 하지 말라고. 당해봐야 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긴 했는데 독방의 내부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주 1회 샤워. 근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거니까 이게 딱 맞아들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 변호사님,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이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네티즌들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물론 법무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상당히 컸었고요. 또 그때는 반대하는 입장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네티즌들 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이런 냉방 시설까지 마련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법무부에서 또 구체적인 검토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런 시설에 냉방 시설을 설비하는 그런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론들 그러니까 이런 뭐 피고인이나 혹은 피의자를 위해서 이런 냉방 시설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까지도 좀 고민을 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치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잠시 대기하는 거하고 수감되는 건 다르죠?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대기하는 곳에서 이제 머무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머물렀었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본격적인 그런 수용 조치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고 예. 물론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독방에서 별도의 좀 마련된 공간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긴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인치되어 있는 상황과 또 영장이 발부돼서 그때부터 수용되는 것은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기다리다가 발부가 되면은 이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 박 의원님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폭염 상당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풍기에 의지해가지고 여름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이 수용 환경이라는 게 전직 대통령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 지금 저 수용 시설에 수감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거든요. 여론은 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무슨 냉방 시설에 이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대한민국 정도의 이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나라들의 어떤 수용자들의 수용 환경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런 정도의 폭염에서는 그런 냉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가동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예. 외국 사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교정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만약 오늘 구속 결정이 되면 지금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아무런 특별 대우 없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됐을 때는 탄핵 소추는 됐지만 아직 탄핵 이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랬죠. 때문에 일종의 이제 특별 대우가 있었죠. 그리고 경호 인력들이 구치소 안에서 대기하면서 맞아요. 예, 경호를 예,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만약 구속 결정이 되면 이제 경호권이 교정국으로 법무부 교정국 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지 않습니다. 구치소 시설 내에서는 예. 상황이 이제 180도 달라지는 거고요. 또 이제 수감 환경도 다른 어떤 그 수용자들에 비해서 아무런 특별 대우 없이 지금 이 폭염 상태이긴 하지만 뭐 냉방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이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불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 정관재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피자들이 애를 쓰죠. 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재벌 2세들이요. 예. 한 번의 구속은 당할 수 있어도 두 번 구속은 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멋모르고 구속돼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다시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뭐 구속은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구속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저는 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분이 정말로 이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뭐 여론이나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이 구속 사안이라면 구속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구속하지 않는 건데 예. 사실 지금 그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그런 경우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좀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은 내일 새벽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시에 수사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불렀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뭐 다들 아실 텐데 과거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먼저요. 지금 내란 혐의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홍장원 차장을 불렀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좀 전에 이제 홍 전 차장이 헌재에서나 국회에서 예. 이제 증언한 내용처럼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얘기하고 방첩사 지원해라. 근데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방첩사령관이 정치인들 명단을 특히 국회의장, 뭐 당시에 이재명 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대표 이름을 줄줄이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체포 지시를 하길래 본인이 적다 말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대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을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신병을 확보해 뒀을 때 그 뒤에 남은 수사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겠죠. 근데 뭐 신병 확보를 위해서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 대상이냐 그건 아닌 거죠. 예. 그 이외에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에도 저는 많은 혐의들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영장에 외환죄 관련된 혐의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특검 쪽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좀 보강 수사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에서 그 혐의는 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혐의들까지도 이후에 이제 이 수사는 남아 있고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오늘 홍장원 차장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도 불법적인 정치인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걸 이제 명료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 소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근황이 좀 전해졌습니다. 서정옥 변호사가 한 말인데 일단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뭐 안 된다기보다요. 네. 이런 연락 저도 안 받습니다. 뭐 집에 있겠지만 또 요즘 집에 안 있고요. 네. 요즘 이게 또 그 코바나 거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두 가지인데 정광재대 하나는 뭐냐면 코바나 사무실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강이 회복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글쎄 건강의 회복 정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위중한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분이 사시는 곳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사실 같은 건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집에 계시나 코바나 콘텐츠에 계시나 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소환 수사 그것도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그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이겠죠.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전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정황 증거들이라든가 증언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죠. 그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가 피할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가서 소환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김건희 여사야말로 지금 완전한 자연인 신분에서 특검이 소환한다고 하면 불응할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법적 절차를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 그 시간을 특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서 변호사님, 서정 변호사가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개인정보 동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했어요. 이건 그렇다면 특검팀에서 뭔가를 보냈을 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좀 보이거든요. 네, 일단 그런 의미로 읽히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피의자로 지적이 되어 있는 그런 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예. 특히 이제 소환 조사를 위해서 통지를 하고 있는데 연락처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소환에 불응할 우려, 그러니까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가서는 다시 특검에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안 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추후에 특검이 조사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변 인물 뭐 압수수색한다는 얘기, 뭐 출국 금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 수순 그대로를 밟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워낙에 그 특검에서 들여다보기는 혐의가 많은 데다가 이게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소환 시점이 조금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이제 혐의를 일정하게는 좀 수사를 해놓은 뒤에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제 본인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그 동의서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국민대 측에서 박사학위 논문 취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려면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김건희 씨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의미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국민대 쪽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거를 김건희 씨가 거부하는 것은 어떤 강제성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예. 어쨌든 거기에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럼 바로 강제성이 발동이 되죠. 체포영장이 나올 거고 예. 그걸 김건희 씨 본인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저는 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어쨌든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이미 이렇게 이제 공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회피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회피할 방법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에 지금 받는 혐의가 그 많고 또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이상으로 지금 김건희 씨의 소환이 이제 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받을 예.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건희 씨도 통상의 이제 이 형사사법 그 관례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예. 이런 이제 관례들이 있는데 그걸 깨고 김건희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마치신 걸까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지역 사무실을 포함을 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되느냐, 깊이 들어가느냐, 좀 사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 당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공천 과정이라고 할 수 예. 있죠.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가장 높은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공천입니다. 그렇죠. 그 공천 과정을 특검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에 다 응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이 정치 보복성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의 공천 과정을 놓고 보면
윤상현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정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여러 특검 조사나 그 전에 있었던 검찰 조사, 명태균 씨의 증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특검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되 그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당이 원래도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주려고 했는데 여러 잡음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서 바뀐 건지, 이런 그 과정을 어떻게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을지, 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처벌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20대 총선 때 네. 이른바 이제 진박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박근혜 특검에서 어쨌든 그 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예.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사안이 명백해.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김영선 고생도 많이 했고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예. 말이 많대. 내가 뭐 상현이한테 다시 전화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정치보복이라는 거 이치가 안 맞는 게, 여야 간에 충돌이 있었거나 쟁점이 됐던 사안 혹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예. 이거는 그 당시 여당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 공천 문제로 이제 이른바 이제 불법 공천이 드러난 건데, 그에 대해서 야당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받지 말아야 되나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특권을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 안 그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